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관에 주던 지원금을 대기업 멀티플렉스에 주기로 해 영화산업 독과점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 나면 바뀔 정도로 대학 입시 제도가 자주 변해서 수험생들은 물론 진학 상담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 지역에 관광객마저 없어 장사가 안 되고 부동산 가치마저 하락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만 집중돼 최근 들어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16호 태풍 풍엉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9월도 중반을 지나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 김천은 9.3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27도 등 한낮에는 가을 햇볕이 내리쬐면서 제법 덥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내일 밤부터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많게는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는 10개가 넘는 상영관이 있지만 국제영화제 수상작 같은 이른바 예술영화를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작품성이 뛰어나지만 흥행이 잘 되지 않는 영화를 상영해오던 예술영화관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대신 대기업 멀티플렉스에 주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롯데시네마에서 상영 중인 영화는 모두 13편. 대부분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이른바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대구의 CGV에서 상영하는 14편 가운데 12편은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입니다. 대구의 동성아트홀은 좋은 평가는 받지만 이렇게 기존 영화관에서 외면받은 영화를 1년에 200편가량 8년째 상영하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있다고 해서. 오락성이 떨어지는 영화들이다 보니 영화관 임대료에 직원 2명의 월급만 해도 1년에 6천만 원 정도 되는 정부의 예술영화관 지원금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심사 결과 대구의 동성아트홀과 대전의 아트시네마 등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탈락했습니다. 대신 대기업 멀티플렉스인 롯데시네마가 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 또 그런 극장들은 통상적으로 219 커트를 채우고 나면 블록버스터나 이런 영화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양한 문화를 담당했던 지역 예술영화관의 산소호흡기와도 같았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멀티플렉스 중심의 영화산업 독과점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경북이 13.2%에 머물러서 7.5%로 가장 낮은 이주율을 보인 충북에 뒤이었습니다. 대구도 24.4%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지역 수출 감소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지역 수출은 23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9억 달러로 9%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14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은 2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수출 감소세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도 130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세는 구미 지역의 수출 주력품인 전자제품과 광학제품의 수출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교사들조차 진학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바뀔 정도로 잦은 변화에 교육계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94년 처음 도입된 수능은 한 해 2번 치러졌습니다. 1년 뒤 한 차례 시행으로 바뀌었고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영어 수준별 평가가 없어졌고 2017학년도에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대신 국어 수학의 수준별 수능이 폐지됩니다. 또 한 해 뒤 2018학년도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진학 상담을 하는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어떤 전형이 있는지 파악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생각했던 어떤 자신의 위치와 3학년 와서 또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위치, 또 유불리함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좀 혼란스러움이 많죠. 더군다나 대학별 전형은 더욱 다양해 가고자 하는 대학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지원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들쭉날쭉한 수능 난이도는 재수 삼수를 부추기며 교육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쉬운 수능도 어려운 수능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쉽고 어려운 상태가 되면 재수생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시험 제도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전국 13개 광역 문화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예술인 긴급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은행이 조성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 분야는 문학과 미술, 사진, 음악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이고 창작이나 기술 지원, 기획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예술인 가운데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서 연간 한 사람당 한 차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 말까지 수시로 대상자를 받습니다. 정부가 대학병원들이 받고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사립대학병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립대 병원은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감면 폭이 25%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7곳의 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25억 원가량, 계명대학교는 6억 7천만 원, 영남학원은 3억 9천만 원가량의 지방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세 균등분과 등록면허세는 2016년까지 계속 면제됩니다. 원전 안전성 논란이 일 때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월성원전은 1호기 수명 연장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관광객마저 없어 장사가 안 되고 부동산 가치까지 하락해서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월성원전 건설 인력이 떠나면서 월성원전 남문 앞 상가는 점심시간인데도 활기가 없습니다. 한때 양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내거리는 영업 중인 상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경기가 좋을 때 상가를 신축한 주민은 그동안 암치료를 받다 돌아와 보니 임차인이 없어 빈 건물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돈을 빈대 같이 안 놓고 하면 전보가 안 나가니까 아직 1층에도 꾸미고 꾸미도 못 하고 있고 2층에는 꾸미가 급접을 내놨는데 저도 한 달 정도 하다가 장사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갚했거든요. 원전 반대 운동을 한 주민의 영업집은 원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밉다고 나아리를 거쳐서 양남면 소재지인 하서리로 가버리고 또 간포로 가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경수로보다 위험성이 큰 중수로인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불안한 주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이주 등 대책을 촉구하며 농성 중입니다.
원전 측은 발전소 도움으로부터 914m 밖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입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공기업으로서 사업구역 밖에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원전과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연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 집단 이주가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요구조차 거부한 채 시위하는 주민을 고립시키는 원전의 대응은 공기업과 지역의 상생과는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112 신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구는 짧은 반면 경북은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12 평균 도착 시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2분 47초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빠른 반면 경북은 3분 51초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 지역 경찰서 가운데는 남부경찰서가 2분 32초로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달성경찰서가 4분 12초로 도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PG 사고가 전체 가스 사고의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석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가스 사고는 920건으로 이 가운데 LPG 사고가 657건으로 71.4%나 됐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사고보다는 3.9배, 고압가스 사고보다는 7.1배나 많은 것입니다. LPG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취급 부주의가 47.5%,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쓰려고 부탄 캔 온도를 높이다가 폭발한 경우가 20%를 차지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만 집중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영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지금까지 경북 지역에서는 5만여 농가가 4,478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재해 때마다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22,800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국 가입 농가 수의 30.9%의 비율로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착 단계에 들었습니다. 지역 가수 농가들은 대부분 재해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은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문제는 최근 보험 가입률이 점점 떨어져 지난 2011년 가입률은 면적 대비 32.5%에서 2012년 15.9%, 지난해는 1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40개 작목 가운데 사과 77.5%, 배 55.8% 등 특정 작목에만 집중돼 과수농가 밀집 지역에 보험금이 쏠리는 등 보험금 편중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가입률이 최근에 한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품목별 가입률하고 품목 간, 지역 간 보험금의 어떤 그 수치 편중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와 함께 현재 보험료 가운데 지방비 보조율이 25%로 늘어나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을 좀 더 상향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풍수해와 한해, 우박 등 농작물 재해는 49건에 피해 면적은 15만 헥타르. 최근 이상기후로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은 더욱 커지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경북 지역 7개 시군이 노후상수도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주와 울진 등 경북 지역 7개 시군에서 지방비 확보도 어렵고 지방의회에서도 사업이 부결돼 국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는 5천여 킬로미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성서경찰서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학교폭력방지 뮤지컬 용서받지 못할 친구들을 이달 말까지 달서구 지역 10개 중고등학교에서 순회 공연합니다. 계명문화대는 지난 15일에 제1여상과 성당중학교에서 공연한 데 이어 오늘은 호산고, 24일은 원화중학교와 원화여고, 29일은 전자공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홍보 영상 CD를 제작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업체들이 관광주간을 기념해서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숙박료 할인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 콘도 등 12개 업체입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호텔은 10%에서 60% 할인율을 적용하고 리조트와 콘도도 업체별로 일정 비율로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반을 지나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 김천은 9.3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도 27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제법 덥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제16호 태풍 풍엉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김천과 구미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제법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출근길 쌀쌀한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영주와 안동 27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동풍의 영향으로 을지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 오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